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한 주 동안 YTN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YTN은 한 달에 한 번 각계각층의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송 제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7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3일 YTN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7월 시청자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에 이어 YTN 뉴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 분야를 다룬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이 주된 화두였는데요. 국민적 열기를 더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그리고 우리의 경제 외교전 등 관련 뉴스들을 어떤 관점에서 시청자에게 전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또 이런 주요 이슈들을 PC나 모바일 앱에서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시청자위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사실 이제 경제 분야라는 게 어찌 보면 실물 또는 뭐 정치, 외교, 사회의 하나의 또 이제 거울의 다른 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사실 이게 어디까지가 경제인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경제부에서 아마 커버를 하고 있는 분야만 하더라도 뭐 산업, 기업, 뭐 부동산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뭐 이렇게 골고루 보도를 잘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뭔가 관심이 집중되기 전에는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이러한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로 판단을 해볼 거냐 아니면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이나 경제의 흐름을 볼 것이냐라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있었던 뭐 거의 모든 언론사의 보도는 단기적이고 굉장히 경기의 등락에 관심을 두면서 이 금년도의 성장률이 뭐 과연 2.5%냐 2.2%냐 가지고 막 이게 뭐 성공과 실패를 막 이렇게 구분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YTN 보도는 거기서 조금은 한 발짝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서 좀 더 구조적인 점에서 앞으로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업들이 지금 잘 활동할 수 있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조성이 됐는지 이런 데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축은 뭐 일본 관련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경제 분야의 테마로 지금 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다들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 사건이 이런 이슈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사실 경제라기보다는 이 정치와 이제 외교와 이제 사실 더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이슈가 번져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짚어주는 그런 보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진실을 발견하고 이제 전달하는 그런 소임을 더 강조를 한다면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미흡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지금 팩트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그런 팩트 체크도 한 번씩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뭐 YTN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언론이 그런 팩트나 이런 데 대해서 뭐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의 논쟁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게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미중 무역 분쟁의 어찌 보면 미니 버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조금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쭉 이 모습을 되짚어 보는 것도 좀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이런 것이 사실은 상대국인 일본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국수주의적으로 매도될 개연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럴 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건 2012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그 관련된 지원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범기업 299개를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아마 그 기록원에 다 넘어갔을 텐데요. 이 299개 전범기업 중에 한국의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몇 곳이고 이들이 전범기업으로서 이득을 얼마나 취했고 얼마나 우리 식민지 이 통치하에서 우리 그 시민들을 어떤 식으로 동원해서 그 이익을 취했는지를 좀 분석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도하는 방식이 저는 오히려 언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 YTN뿐만이 아니고 가장 많이 등장했던 용어가 무역 보복, 일본의 무역 보복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YTN에서도 충분한 회의를 아마 했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보이는데 일반적인 그 시민 여론 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면은 아마 그것도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 전화, 뭐 댓글, 뭐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방송사에 요청을 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제 한번 토론을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시민들 생각에서는 이제 보복이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응전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뭘 했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꼭 YTN이 아니고 어느 방송이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도발이라는 말을 한번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는 무역 도발 이렇게 하면서 일본 정부에 의한 무역 도발 뭐 이런 표현을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써보고 있는데, 뭐 그것과 관련해서 나름 그 회의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관련해서 한번 그 YTN의 입장을 듣고 싶은 그래서 이제 질문 형식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발이냐 보복이냐인데 이 부분도 저 편집회에서 논의가 좀 됐었어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는 도발이 맞죠. 도발이 맞긴 한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 맥락을 또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많이 지적하셨듯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어떤 일본의 반응적인 일본의 어떤 대응 측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한 건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계기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의 어떤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복이라는 용어들이 좀 통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때도 보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근데 다만 그 보복이라는 용어가 사전적으로 정당한 어떤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오해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이게 도발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본 경제 보복 정도 되는 큰 이슈면은 YTN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그 관련 뉴스만 따로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YTN 홈페이지에는 그럴 수 있는 뭐라 할까요? 페이지가 없었고요. 모바일 앱에서는 첫 화면에서
일본 경제 보복해서 이렇게 첫 화면에서 몇 개의 뉴스를 노출시켜 놓으셨는데 이렇게 모든 관련 보도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YTN의 일본 경제 보복 관련 보도만 따로 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YTN 내부를 이렇게 딱 들어가면 수출 규제 한일 격돌 WTO 이사회 시작하고 이제 밑에 기사가 3개 관련된 기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 밑으로 가면 이슈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 겨냥한 일 수출 규제하고 또 이제 오늘 출고된 기사가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에디터들이 그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냥 그 수동으로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 히스토리 거를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 관련돼서 우리가 만든 거 옛날에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걸 밑에 배치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말을 지시를 하거나 그리고 에디터들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읽는 게 좋겠다 했을 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동으로 이 기사는 요거에 대한 설명 동영상이 밑에 붙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면 그걸 에디터들이 보고 이거는 좀 필요 없다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만 하면 좀 편한데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성에 차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디지털 쪽에서도 지금 만들어진 것 영상 한번 설명을 했던 클립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썼던 거지만 또 이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또 보여주고 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이미 만들어진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YTN의 경제보복 관련 보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특히 리포트가 무색무취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보도가 각 정부나 각 부처 또는 각 정당 또는 각 국가의 입장을 일단 전달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석 보도나 비판적 시각을 지닌 보도가 부족해서 좀 아쉬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YTN이 더 뉴스나 이렇게 주요 뉴스 프로그램 안에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대담을 하시기 때문에 그 대담 안에서 이제 깊이 있는 논의와 분석 또는 비판적 시각이 녹여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리포트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물론 콘텐츠, 영상 콘텐츠로 넘어가면은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뭐랄까요, 특히 이제 유튜브나 모바일 환경에서 뉴스를 주로 접하는 시민들께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협정 해석이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핵심적인 부분인데 YTN이 그 인터뷰 코너에서 2부 연작으로 이 부분을 잘 짚어주셨더라고요.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또는 지금 대응이 어떠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뉴스 TMI나 더 뉴스의 앵커 리포트와 같은 코너로 지소미아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그 언론사의 보도는 단기적이고 그야말로 통계 결과만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 모든 뉴스에서도 좀 각기 다르게 보상과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부터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특히 리포트가 무색무취하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YTN 뉴스에서 이번에 경제 분야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하기 어렵고 또 이번에 또 WTO 제소 부분은 무엇이 쟁점인지도 사실 파악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뉴스 꼭지 지나갈 때 설명들이 그래도 좀 충분히 해주시려고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요. 한일 그 수출 규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첫 번째는 저는 하여튼 경제라는 것이 저는 정치적 맥락하고 완전히 배제되어서 논쟁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 IMF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그 점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정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경제적 상황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번에 일본과의 현상도 동일하게 저는 정치적 이슈이고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잘 짚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청자위원회에서 제가 참여했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해외 뉴스, 해외 현상에 대한 부분이
YTN에서 굉장히 잘 못 다룬다라는 점이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일본 선거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었던 이슈였거든요. 근데 일본 선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YTN에서 충분히 잘 보도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 선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저는 국내 뉴스보다는 해외 뉴스에 의존할 수 없었고 그런 부분을 YTN이 해주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 두 번째는 이번 이슈는 사실은 여러 차례 뭐 청와대에서도 계속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한일 간에 했던 협정과 관련 굉장히 깊이 관련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법학적 해석이 굉장히 난무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셨어야 이게 왜 일본에서 이런 대응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도 조금 아쉬웠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뉴스의 상당 부분의 많은 소스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내용들에 근거한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이제 일본에서 경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파생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에 사실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타 방송사도 그렇고 일반적인 뉴스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되었다고 많이들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예전에 강제로 노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배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경과를 거쳐서 어떤 어느 곳에서 어떤 형식의 소송이 벌어졌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통합적으로 알고 있는 뭐 한일 협정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보상과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팩트와이를 통해서 이제 정보가 주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경제적인 현안이 어떤 배경에서 비롯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 일본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돌발 영상은 사실 흥미를 끄는 어떤 그런 기능도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돌발 영상에서도 여와 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련된 이제 뭐 결의안을 발의하는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딱 보여줌으로써 시간이 많지 않은 이 뉴스의 시청자들이 핵심만 딱 짚어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해줘서 돌발 영상에서도 좀 요약된 정보를 딱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시민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확산 등 한일 간 갈등이 주된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보복 조치는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정치적, 역사적 의제이고 또 동시에 한국의 자체 정치적 의제이며 동시에 일본 아베 정권의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세계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갈등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언론이 문제 해결의 방향타 역할도 해야 하므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YTN의 보도 태도나 방식을 보았을 때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저는 객관적인 보도를 잘 해주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무색무취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YTN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뉴스 보도 중심 채널인 YTN의 특성에 잘 맞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이 지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은 그 판결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잘 알지만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동안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돼 왔고 또 강제징용을 당해서 소송을 청구한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징용 노동자로서 어떤 노동 착취를 당했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내용 플러스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흑백 필름을 같이 섞어서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지식 정보가 되면서 또한 동시에 흥미도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 부분들로 국한시키면 지금 정부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정부의 어떤 대응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대처, 그리고 경제단체 차원의 대응, 그리고 유통이나 관광 분야에서의 불매운동들이 최근에 주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보도국의 기본 방향은 이게 비록 수출 규제, 무역 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그런 역사적인 요인, 그리고 아베 총리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일본 내 정치적인 요인, 그리고 동북아 국제 질서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어떤 일본의 의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수출 규제라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편집회의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그것 못지않게 또 부차적인 부분이 그 한일 간의 그 기술 격차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면서 그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비메모리나 뭐 수소 자동차 이 부분과 관련된 일본의 어떤 기술적 견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수출 규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편집부 내부에서의 어떤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와 장을 마련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언론을 포함한 우리 시민사회 전체의 몫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나타날 때 언론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주목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전파하면서 어떤 시민사회의 역량을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기능도 언론의 기능이기 때문에 언론의 문제점 당연히 지적받을 건 지적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잘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지만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기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 7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찬 생활 정보와 함께 과학기술을 만날 수 있는 황금 나침반을 소개합니다. 동굴에서 보내는 시원한 여름, 그리고 국방과 과학기술이 만난 흥미로운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야외 나들이도 좋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시청하는 것도 휴가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금 나침반은 생활 속 이야기부터 첨단 기술, 과학 기술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은 생활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엔 동굴 바캉스부터 아이들을 위한 기술, 국방 과학 기술까지 색다른 이야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먼저 자수정 동굴과 와인 동굴을 소개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딱 맞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장소를 찾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프로그램의 생동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신청으로 진행되는 와인 만들기 1일 체험. 저는 술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하지만 코너의 구성 방식이 타 방송사의 생활정보 프로그램들과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우의 톤이나 화면 구성 등의 차별화를 통해 황금 나침반만의 독창성을 가져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황금 나침반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 정보와 더불어 과학 정보들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자들과 과학 다반사 코너를 통해 우리 생활 속 과학 정보들을 알기 쉽게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자들은 일상 속 과학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소개된 VR 체험 기술과 이유식을 만드는 기술은 자녀를 두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주요한 정보였습니다. 초음파 생각하는 거예요. 그중 이유식에 관한 내용을 전할 때에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생산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과학 다반사 코너에는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이 열리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방에도 과학이 필요하다. 병사로봇 경연대회부터 방위산업 제품 전시, 국방무기 가상현실 앞선 두 코너와 다르게 진행자 한 명이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색적인 내용으로 국방과 과학기술의 만남이 흥미로웠습니다. 잘하시네. 저 지금 조종하는 거 보이세요? 아, 이거 타고났네, 타고났어. 이번 황금 나침반은 다채로운 주제들로 구성되어 프로그램 내용이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음주를 하는 장면이나 놀이기구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음주의 위험성이나 안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자막과 멘트를 통해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지나친 과음은 안 돼. 이 동굴에서는 구명조끼가 필수예요. 자칫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시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제작진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최근 새로 선보인 내가 궁금한 뉴스 코너는 뉴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정보, 그리고 어려운 뉴스 속 용어 등을 시청자의 시선으로 쉽게 전하는 코너인데요. 뉴스에 관심 있는 시청자라면 누구나 시민 리포터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YTN 시민 리포터 참여하기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시민데스크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